자, 49페이지 경계를 봅니다. 경계. 자, 경계도 이제 해마다 이제 시험에 이제 출제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지번도 했었고, 지목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면적, 경계. 이번 시간은 이제 경계인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몇 문항이 나와요? 12문항이 나옵니다. 12문항이 나오는데 28회 때 여기서 하나, 둘, 그 다음에 하나, 여기서 아마 하나 있을 거예요. 한 문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많이 나오면 몇 개 정도 나오냐면은 5개에서 6문항 정도가 나와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에서 6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12개 중에 6문항이 출제가 되면은요, 50%를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점수가 안 나오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지번, 지목, 면적, 경계만 하더라도 50%를 가져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쪽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이 부분이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줘요. 이 부분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70에서 80% 정도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예요. 아시겠죠? 그걸 꼭 생각하시고 계속 앞부분만. 그래봤자 동영상 강의로 5시간, 6시간이기 때문에요. 물론 많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민법이라든지 개론이라든지 공법에 비해서는 양이 적거든요. 노력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민법은 노력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개론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적은 노력한 만큼 그게 점수로서 딱 나타납니다. 한 만큼 딱 나와요. 근데 민법 개론은 한 만큼보다는 조금 덜 나와요. 좀 어렵기 때문에. 양도 많고. 그래서 진짜 노력을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면, 진짜 엄청 노력을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공부 방법을 살짝 바꿔보는 것도 있어요. 공부 방법을. 자, 경계를 봅니다. 경계. 경계는 경계란 무엇이냐? 경계의 당연히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계를 설정하는 원칙. 경계 설정 원칙. 그 다음에 지상경계 기준. 그 다음에 기타. 기타 이제 2개로 봐요. 하나는 뭐냐면 필지가 이렇게 했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 안에. 건물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 분할 토지 소유자가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분할을 의뢰할 때는요, 건물에 걸려서는 분할을 해주지 않습니다. 건물에 걸릴 때는 분할을 허용하지 않아요. 건물에 걸리지 않게 분할을 신청하더라도 건물에 걸리지 않게 이렇게 분할을 신청하면 해줘요. 이렇게 분할을 신청하면 해주는데 건물에 걸리게끔 분할을 신청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시험에 나왔듯이 지상경계점 등록부. 지상경계점 등록부. 아마 이게 지상경계점 등록부가 이번까지 시험에 나왔으면 4번인가 나왔을 거예요. 도입된 지가 5, 6년밖에 안 됐거든요. 5, 6년밖에 안 됐는데 4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이겁니다. 49페이지에 보시면 경계란 무엇이냐 이렇게 경계란. 경계라고 하는 것은 경계점 간을 어떻게 직선으로 연결을 해서 이것을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이것을 무엇이란다? 경계. 용어할 때 설명해 드렸죠.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이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지적 공부. 우리가 경계는요, 지적에서 말하는 이 경계는 무슨 경계라고 그랬어요? 지적에서 말하는 경계는 도상 경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적 공부라고 하는 것은 지적도하고 무엇이다? 지적도하고 임야도다 이겁니다. 즉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경계 어디에 등록이 될까요? 그러면 대부분 여기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이 된다 이렇게 왜 여기 경계점이라는 말을 써놨으니까
X. 경계는 도상경계입니다. 따라서 지적도하고 어디에만? 지적도하고 임야도에만 등록됩니다. 어떻게? 선으로서 가장 가늘게 제도를 합니다. 선으로 0.1mm, 0.1mm의 폭으로 지적도라든지 임야도에 제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경계는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경계라고 하는 것은 필지와 필지를 구분하는 선이다. 필지와 필지를 구분하는 선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즉 필지와 필지를 구분하는 선이다 이렇게 표현. 시험에 한번 나왔던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복습 차원에서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복습 차원에서 어떤 것을 한번 보냐면 경계점이란 무엇이다? 면적에서도 했었죠. 필지를 무엇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무엇?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이더라 이겁니다. 굴곡점으로서 지적도와 임야도의 어떻게? 지적도와 임야도의 도해의 형태로서 나타내거나 이렇게 도해의 형태로서 나타내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상에서 좌표의 형태로서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란다? 경계점. 면적 어떻게 측정한다 그랬어요? 좌표 면적 계산법, 전자 면적 측정 기법 이렇게 들어요. 자, 의 쪽에 이제 세 번째 줄 봅니다. 경계가 이렇게 공부에 지적도라든지 임야도에 등록이 되잖아요. 경계가 지적도라든지 임야도에 등록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부상의 등록으로 특정이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측량을 잘못했다라든지요. 등록 당시에 어떤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즉 이와 같이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마지막 줄 공부상의 경계가 아닌 즉 지적 공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제 경계에 의한다.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제가 밑줄을 긋지 않고 한번 읽어드리기는 가까이 읽어드리는데 제가 밑줄을 긋지 않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냐면 특히나 지적 같은 경우는요. 교재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한 번씩은 시험에 출제됐었던 지문들이에요. 다 중요합니다. 물론 그중에 어떤 단어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제가 칠판에 썼던 모든 내용들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쓰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한 번씩 밑줄을 그어놓고 보세요. 자, 49페이지 경계 설정 원칙을 봅니다. 요 경계는요. 이 경계는 경계지 이런 것들이 경계는 토지의 표시이다. 맞아요, 틀려요? 경계는 토지 표시죠. 넓게 봤을 때는 이 토지 표시는 국가가 정합니다. 그래서 경계 무슨 주의라 그래요? 경계 국정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경계점이죠. 이것도 경계점이죠. 이것도 경계점이고. 왜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경계점과 경계점을 어떻게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어떻게? 직선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거니까 경계 무슨 주의? 직선주의. 직선주의. 다음 페이지 50페이지. 이 필지와 이쪽에 있는 필지를 구분하는 선 오로지 몇 개만 존재해요? 단 몇 개만 존재한다? 한 개만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토지의 경계는 유일무이한 것으로서 어느 한쪽의 필지에만 전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하고 있는 필지에 공통으로 적용이 되고요. 길이와 위치만을 가져요. 좀 어렵긴 하지만 길이와 위치만을 갖습니다. 면적을 갖지 못해요. 나눌 수가 없어요. 면적이 없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 그것을 경계 불가분의 원칙.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다 이겁니다. 경계 불가분의 원칙은 나눌 수 없다라는 거고요. 길이와 위치만을 갖는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경계가 있는데 이 경계가 축척이 500분의 1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축척이 1200분의 1에도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1200분의 1보다는 500분의 1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500분의 1을 따르자 이겁니다. 500분의 1을 따르자. 이러한 원칙을 축척 종대 원칙이다. 큰 축척을 따르자 해가지고 축척 종대의 원칙. 여기서 이제 직선인데요. 뭐라고 하면 틀려요? 여기에 직선인데 요 직선을 어떻게 표현하면 곡선이다. 그럼 X. 자, 국정주의라든지 직선주의라든지 불가분의 원칙이라든지 축적 종대 원칙은 법에 딱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집니다. 좀 떨어져요. 가볍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큰 타이틀만 봐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자, 지상경계 기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난이도는 하예요. 지상경계 기준.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시면 가장 빠르고 무난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요. 해면하고 접했더라. 해면하고 접하면은 요 부분이 바로 뭐가 돼요? 요 부분이 지상 경계 기준인데 해수면이 가장 높게 올라왔을 때 해면하고 접하면 해수면이 가장 높게 올라왔을 때 이걸 뭐라 그래요? 최대 만조위 이렇게 최대 만수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우리가 물표시를 이렇게 해요. 토목에서는 전문적으로는. 그래서 뭐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그런 거 전공하신 분들은 이게 어떤 표시인지를 아마 아실 거예요. 물표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요.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라고 안 나오고 최소라고 하면 당연히 틀린 것이고 근데 지문 중에 최소라고 보다는 평균 해수면이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평균 해수면이라는 용어로 많이 나오는데 X. 평균 해수면은 이쪽 부분 정도 되겠죠. 일정한 기간 동안에 조석을 쭉 관측을 합니다. 조석을 관측했을 때 가장 중간 부분이 바로 평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높이를 측정할 때 지난번에 한번 알려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높이를 측정할 때는요. 인천 앞바다의 평균 해수면이 전국에 있는 높이를 측정할 때 제로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높이가 이제 측정이 되는 겁니다. 평균 해수면 그러면 X. 그 다음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어요. 도로를 만든다 이겁니다. 도로를 만들면 이렇게 절토를 하고 이 부분은 절토를 하고 이 부분은 흙을 쌓는 것을 성토라 그래요. 근데 도로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예요? 도로입니다. 그래서 얘를 절토를 하잖아요. 절토를 하게 되면 절토부는 이 부분이 하단이고 얘가 상단이면 여기가 경계가 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절토부일 경우에는 지상 경계 기준이 어디가 된다? 상단이다 이겁니다. 시험 어떻게 많이 나와요? 하단이다. 하단.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세요? 학개론에서 우리가 법지라는 거 나오죠. 이 부분은요. 소유권은 인정이 되지만 사용실익이 없잖아요. 이걸 법지라 그래요. 얘를 뭐라 그래요? 사용할 수는 있지만 소유권이 없죠. 이걸 빈지라고 하잖아. 빈지. 해안 빈지. 근데 시험에 포락지라고 나왔죠. 이번에 28회 때. 제가 학개론을 시험을 봐가지고 대충 어떤 문제가 나온지를 알아요. 학개론을 봐서. 자, 이렇게 쓰면 여기하고 이 부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서로 간에 뭐가 없어요? 평지죠. 높낮이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높낮이의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의 무엇? 구조물의 중앙이 지상경계에 기준되는 것이고 이렇게 높낮이의 차이가 있으면 이 부분이 경계가 된다 이겁니다. 하단 이렇게 하단. 절토부일 때는 어디? 상단. 높낮이의 차이가 없으면 중앙. 있으면 하단. 그림을 통해서 꼭 기억을 하시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제방을 쌓았어요. 제방을 쌓았고 여기에 이제 토지에 편입이 됐어요.
그랬을 때는 항상 물 쪽이 있는 부분이 경계. 이쪽이 물이잖아요. 그럼 바깥쪽 어깨. 이 부분이 경계가 되는 거야. 바깥쪽 무엇이다? 어깨 부분이 지상 경계 기준이다 이겁니다. 다시 제방. 제방의 경우에는 어디가 경계? 바깥쪽 어깨. 해면에 접했을 때는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절토부일 때는 상단. 높낮이의 차이가 없을 때는 구조물의 중앙. 있을 때는 하단.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절토부일 때는 상단이고요. 높낮이의 차이가 없을 때는 중앙이고 있을 때는 하단인데 만약에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의 범위에 따르도록 돼 있어요.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그 소유권의 범위에 따라서 소유권의 범위에 따른다. 잘 기억을 하실 거야. 아마 이 지상경계 기준은 한 5, 7번, 8번 시험에 나왔을 겁니다. 15회부터 28회까지요. 여기서도 한 4, 5번, 한 3, 4번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근데 난이도가 높은 거 아니겠죠? 틀린 건 물어보는 거니까. 뭐 절토부는 하단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하도 낼 게 없으니까는 박스 하나 해놓고요. 기역, 리은, 디귿, 리을, 미음 해놓고 옳은 것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도 나온다 이거죠.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기타 쪽에 보시면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고 나중에 심화할 때 설명해 드리는데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2번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분할을 할 때 건축물에 걸려서는 해주지 않습니다.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건축물에 걸려서는 아니 되는데 여기 어떤 규정이 있어요? 예외 규정이 있더라 이겁니다. 딱 4개인데 판공도도 이렇게 판공도 4개 꼭 기억하실 거예요. 판공도도. 여기서 판은 바로 뭐냐면 판결입니다. 판결을 받으면 해준다 이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공공사업 등으로 인해서 8개의 지목, 8개의 지목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지목을 설명해 드렸는데 8개의 지목이 바로 뭐냐면 천수, 유학, 철도, 구제. 꼭 기억하실 것. 천수가 유학 가서 철도를 구제했다.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그냥 외우세요. 천수가 축구선수 있잖아요. 이천수. 천수가 이탈리아 유학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철도를 구제했다.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 하천, 수도용지, 유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도로, 국어, 제방. 이 8개의 지목으로 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건축물에 걸려도 분할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일단은 지목을 완벽하게 몰랐다 하더라도 천수, 유학, 철도, 구제를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지목에 대한 것이 확신 있으면 무엇을 가리키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도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고자 분할하는 경우. 그 다음에 도는 도시군 관리계획선.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분할을 하는 경우. 이 4가지의 경우에는 건물에 걸려도 허용하겠다 이겁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도로죠. 도로를 개설하려고 보니까 건물에 걸려요. 해준다 이겁니다. 판, 공, 도 잘 기억을 하실 것. 판공도도. 그 다음에 이제 경계 결정은 이제 편하게 보시면 돼요. 1번은 뭐냐면은요. 경계 결정의 1번에 대한 설명은 뭐냐면 경계는 어디에 등록되어 있어요? 경계는 도면에 등록되어 있죠. 그죠?
따라서 지상에다 뭐를 설치하라는 거야? 뚝을 설치하든지 담장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가지고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서 표시해 놓으라 이거죠. 아시겠죠? 1번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그 밖에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이라든지 울타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되어 있으니까 지상이 어딘지 모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표시해가지고 표시해 놓으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2번은 뭐냐면 얘가 화옥동이고요. 얘가 신월동이에요. 그럼 중간에 뭐가 지나가? 도로가 있고 도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하천이 지나갈 수 있겠죠. 이게 리와 동의 경계는 하천의 어디? 하천의 중앙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도로의 중앙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되어 실시하는 확정 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한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다르다고 했을 때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는 시행자에게 통지한다라는 거. 근데 경계 결정에서는요 4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4번.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경계를 결정할 때는 무엇을 하자? 측량을 통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등록을 할 때 경계 결정할 때 측량하고 등록 전환할 때 분할할 때 경계를 정정할 때는 측량을 통해서 경계를 결정하자 이겁니다. 다만 어떤 경우 합병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더라 이겁니다. 그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쳐서 몇 필지로 하는 거예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쳐서 하나로 하는 거니까 합병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경계와 좌표를 무엇하면 돼요? 말소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합병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경계, 합병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경계와 좌표를 말소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뭐를 할 필요가 없다? 측량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계를 결정할 때는 측량을 통해서 결정을 하지만 합병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더라. 4번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것이 바로 뭐냐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인데 기존에 나왔던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시험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시험에 나오면 거의 지금까지 출제 유형을 이제 보시면은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 사항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 자, 일단 지상 경계점 등록부. 일단은 잘 보세요.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지적 공부도 아니다. 법상으로는 공부는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 지적 공부를 보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작성은 누가 할 것이냐 이거야. 작성은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언제 작성을 해요? 왜 작성하냐면은 토지에 뭐가 발생해서 토지에 이동이 발생을 해가지고요. 새로운 경계가 결정이 되면 토지가 이동이 돼서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토지 이동으로 인해서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는 지적소관청은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되는데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냐면 소재, 지번, 경계점의 좌표, 자, 여기서 이제 지웠는데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하고 임해도에서 도회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좌표로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로를 가로닫고 뭐라고 써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지역에, 시행지역에 한정한다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도를 그려놔요.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관리를 합니다. 경계점의 사진
파일. 오른쪽 문제 보시면 이게 정답이잖아요. 기존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소재, 지번, 경계점의 좌표,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이렇게 5개만 등록사항이었다가 한 3년 전에 2개가 더 추가됐죠. 그 2개가 바로 뭐냐면은 공보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의 종류 다 외우셔야 돼요. 경계점 표지의 종류하고 경계점의 위치, 경계점의 위치 이런 것들을 바로 어디에다가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을 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경계입니다. 해마다 시험에 한 문화씩 시험에 나와요. 대부분 어디서 많이 나와요? 의의는 기본적으로 알아둘 것이고 이쪽에서 보통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나오기 때문에요. 해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적은 한 5시간 정도의 분량. 5시간 정도의 분량인데 이거를 뭐 1.4배속으로 들으면 3시간 정도밖에 안 되죠. 3시간 동안의 이 분량을 계속 반복해서 한 10번만 들으시면 10번까지 들을 필요 없죠. 한 5번 정도 듣고 정리하고 암기할 거 하면은 합격을 하기 위한 점수를 맞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가 총칙해가지고 우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까지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이제 또 가지고 제2장의 지적 공부를 이제 정리하는데 앞에서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이용을 하면서 제2장 지적 공부편을 다루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2장 지적 공부를 가지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